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정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당근마켓 그거 혹시 당장 근처에서 거래하세요 뭐 이런 뜻이냐라고 했더니 맞는 것 같다라고 옆에서 끄덕끄덕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니 당신 근처에서 거래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당신 근처. 왜 우리가 당근마켓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 네, 저 당근마켓 거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진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단순한 진심에 관한 호평들을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마키아벨리님, 새 진행자들께서 극찬하셔서 안 읽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감동적이었지만 제게는 자신의 삶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도 주위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껴주었던 추연희라는 인물의 존재가 제 마음을 특히 따뜻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조혜진 작가의 다른 작품도 궁금하고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몽당연필님께서도 단숨에 읽었어요. 제 눈앞에 등장인물들이 있었다면 모두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고생했다고, 잘 살아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아가야 할 때 감정 폭발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흘렸습니다. 그 감정 계속 이어가려고 계속 읽게 되었어요. 좋은 책 추천들 고맙습니다. 네. 네, 리딩 스카이님, 기적처럼 복희가 깨어나 내게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음식들을 나열할 생각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곳을 지키게 된 충분한 이유가 되었노라고. 왜냐하면 너를 자라게 했으니까. 그 음식이 너의 피와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었으니까. 134쪽에 있는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충분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거창한 것에만 매달려서 살고 있네요. 진심 어린 좋은 책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팟빵에서 꼬냥 미유 초코님,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 편 들으시고 추가할 못이지만 혼비 작가님 팬으로서 T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 방송이었습니다. 참, 조혜진 작가님 단순한 진심이 대산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째서인지 책걸상에도 축하를 드려야 할 것만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크크크크. JYP님, 조혜진 작가의 로기완을 만났다 강추합니다. 유럽의 탈북민을 다룬 이 소설은 JYP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신 취재의 힘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분량도 JYP님 스타일입니다. 그러게요. 자꾸 여러분들이 요거 읽어보라고 자꾸 하시는데 벨기에 브뤼셀이 무대예요. 읽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진공상태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네, 진공상태님께서 동생이 학교에서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생각난 김에 글을 남깁니다. 모두들 독감 주사 맞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책걸상 들으시길. 저도 맞으러 가야겠어요. 아무도 어디 아프지 마세요. 비타민 D도 꼭 드세요. 제가 요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책걸상 화이팅. 그럼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진공상태님께서 요즘에 댓글이 좀 뜸하시다고 저번에 혼비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요즘 진공상태님 왜 댓글이 뜸하시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공상태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독감 주사 맞으셨다. 독감 주사 그리고 애청자분들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JYP 챙겨서 맞나요? 독감 주사는 맞죠. 네, 독감 주사 챙겨서 맞아야 돼요. 비타민 D도 먹고 있습니다. 책걸상을 오래 해야 하니까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읽어보고 있는데요. 표제작은 뭐 충분히 했고 네. 다른 작품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그 일의 기쁨과 슬픔 외에도 이 새벽의 방문자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또 화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작품과 작품 외적인 이유로 장류진 작가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새벽의 방문자들도 그 이제 표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좀 화제가 됐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전체 작품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전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새벽의 방문자들은 새벽의 방문자들이라고 하는 여러 작가의 테마 소설집이 나왔는데 그 소설집의 표제작이 또 장류진 작가의 새벽의 방문자들이었어요. 그래요? 네네. 테마 소설집 제목이 새벽의 방문자들이라는 거는
다른 작품들도 새벽의 방문자들이라는 말하고 뭔가 연결이 된다는 맞아요. 뜻입니까? 테마를 공유하고 있는 테마를 작품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새벽의 방문자들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작가들이 다 쓴 거야? 네. 아니, 말하자면 그건 아니고요. 작년이랑 올해에 그 문학계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여성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여성주의 그리고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이나 부조리 같은 것들을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소설들이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새벽의 방문자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테마 소설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기고된 여러 소설 중에서 장유진 작가의 새벽의 방문자들이 설정이라던가 임팩트 면에서 뭔가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표제작이 되어가지고 소설이 음. 나왔고 그 소설집에 있는 여러 작품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장유진 작가의 표제작이 우선해서 언급이 되었죠. 그 뭐 포털 사이트 첫 화면 이런 데서 뭔가 한번 클릭했더니 이 소설의 설정이 쭉 나오고 하면서 그때 저는 봤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설정은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는 어떤 여성이 이사를 갑니다. 오피스텔 이사를 갔는데 뭐 며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죠. 절대 울리지 않는 초인종이. 그래서 택배 기사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나가고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로 택배 기사였던 거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막 밤 12시, 새벽 3시 뭐 이럴 때 나타나는데 가서 이렇게 그 조그만 구멍으로 봤더니 뭐 이상한 남자들이 서서 배를 누르는 거예요. 자꾸 누르고 뭐 이러는 거죠. 음. 무섭잖아.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네, 무서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보니까 갑자기 어떤 패턴이 느껴지냐면은 이 남자들도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어. 네, 일정한 패턴도 있고 뭔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머쓱해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좀 난감해하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는 그런 패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음흠.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저 남자들 도대체 왜 우리 집회를 누르는 거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직업이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일이 그 음란 사이트 이런 거 광고하는 거. 게시물 삭제하고 뭐 이런 일을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삭제하는 일. 네. 뭐 모텔 뭐 이상한 전단지스러운 거 음란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거기 이제 광고 보잖아요. 뭐 100% 여대생 만남 보장 뭐 이런 거. 아니 뭐 뭐, 오피스, 뭐 모텔 집으로 뭐, 보내드립니다. 네, 네. 뭐 최선의 가격으로 뭐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뭐 이런 류의 글들만 맨날 보다 보니까 어라? 내 방 초인종을 누르는 저자들이 성매매를 위해서 찾아온 그 방을 잘못 찾아온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오피스텔 자체가 A동, B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A동 호수와 B동 호수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도 연결을 시켜서 그렇죠. 그 B동의 어떤 방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우리 집을 잘못 찾아왔구나라는 데 생각이 미치죠.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뭐 통상적인 세태 소설로 그냥 딱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뭐 통쾌한 복수까지는 아니지만은 반전이 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또 초인종이 울려가지고 또 이건 뭐야 이러고는 나가봤더니 헤어진 전 남친이 결혼까지 이야기했던 전 남친이 거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CCTV에 찍힌 사진들을 다 이렇게 네. CCTV는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집에 있는 도어락 시스템? 도어락 시스템에 찍혀 있는 사진들을 출력해가지고 벽에다가 하나씩 붙여 놓은. 어쨌든 그런 자기 오피스텔로 전 남친이 찾아왔다라는 설정만으로도 일단 아주 참신한 설정이잖아요. 그 전 남편이 전 남친이 성매매를 위해서. 요 정도만 하죠, 뭐. 네. 이게 이제 네. 끝나는 거는 좀 더 있습니다만, 요거는 스포일러가 될 것 그래서 같아서. 이 새벽의 방문자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겠지만은 이런 설정들
그리고 그 설정들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음. 이게 화제가 되었고 또 장효진 작가의 이름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일의 기쁨과 슬픔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막 그저 공감하게 만들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잘 묘사한 작품이었다면 두 번째 작품은 사실 이게 다산책방에서 그 현남 오빠에게라는 페미니즘 소설집으로 나왔던 작품의 후속작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여성의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상화될 수 있는가라는 걸 그 문에 있는 그 작은 구멍 하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유진 작가가 표제작에서 보여줬던 것과 또 다른 방식의 좀 가능성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작품 해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평론가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하면서 이 작품의 의미들을 짚어보고 있던데요.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일단 재밌다. 모든 작품들이 설정이 참신하고 그 소재를 풀어나가는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다 굉장히 깜찍하고 재밌었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 간만에 정말 단편집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를 매력적으로 느꼈죠?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아재인 거지. 왜 그러냐면 정말 그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한국 남자들의 찌질한 구석을 굉장히 절묘하게 잘 써낸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찌질한 구석도 잘 썼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네.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막연히 꿈꾸는 이런 혹시 나한테도 이런 근사한 일이 뭐 이런 헛된 욕망들을 아주 잘 드러낸. 그걸 들켰을 때 그 머쓱함을 민망함. 표출해내는 찌질한 방식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소설 방식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그 처음에는 남자한테 감정이입이 되어서 쭉 따라가게 하다가 막판에는 그 남자 주인공이 찌질함을 드러내면서 뒤통수를 확 치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단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이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 같은 거는 저 해외 로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겠지만 야, 이건 뭐 한 50분짜리 드라마 맞아요. 하나로 아주 끝내주는 그 베스트셀러 극장. 맞아요. 근데 이 장류진 작가가 그런 시점을 딱 전환시키는데 좀 탁월한 그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벽의 방문자들도 계속해서 보여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나 말고 다른 동네에 사는 이 다른 동에 사는 그 집의 그 여성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또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는 생각 들고 저는 그 제일 첫 번째에 나온 잘 살겠습니다도 정말 세상 똑똑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되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물색 없는 언니보다도 뭔가 열등하게 느껴지고 남자친구 이제 결혼을 하게 된 남편보다도 이제 연봉이 이제 적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런 약간의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되게 절묘하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좀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잘 살겠습니다나 탐페레 공항이나 혹은 다소 낮음 같은 작품들은 저희들이 소개했던 장강명 작가의 산자들과는 약간 다른 버전으로 지금 20대, 30대들의 청춘들이 얼마나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좀 적나라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요즘에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고단한 삶 같은 것들을 소설로 형상화한 또 다른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강명의 산자들 보다는 훨씬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훨씬
덜 무거움, 가볍다고 하려니까 왠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장강명의 산자들은 우리 읽어보면은 다 이렇게 왠지 좀 마음이 무겁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장강명의 산자들이 좀 이렇게 진짜 뭐 장강명 작가의 전 직업이었던 기자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된 지점들을 포착을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설로 잘 보여줬다면 이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에 있는 소설들은 약간 그 경험을 한 당사자 혹은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간 듯한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네, 분위기가 조금 더 밝고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가독성도 뭐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 장유진 작가 작품집을 좀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정희연 작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김애란 작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장강명 작가였던 또 세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섞여서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형태의 세태 소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시선들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색깔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지금 박평이 절묘하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희연 작가한테 창비가 추천사를 받아가지고 그 표사 책 뒷표지에다가 실었던데 저는 딱 생각했어요. 정희연 작가의 감각 그리고 그 김애란 작가가 첫 소설집이 달려라 아비라는 소설집이었는데 그 소설집에 보면은 뭐 편의점 같은 곳을 소재로 해가지고 단편 소설을 써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자취생의 고단한 삶과 일상생활 같은 것들을 소설의 소재로 써가지고 또 잘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무대가 회사로 옮겨서 20대들이 지금 삶의 일터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를 장유린 작가가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장강명 작가의 산자들 같은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읽으면서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좀 못마땅한 구석이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잘 읽혔는데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한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안 늙었나 봐. 감정이입 됐어요? 잘 되던데 나는. 네. 그러니까 왜 감정이입이 안 되냐면 등장인물들이 아까 박평이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세상 똑똑해요. 그래서 계산에 굉장히 밝고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밝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딱 거기서 이제 그 자기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구조 같은 게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런 상황이나 구조 속에서 그런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도 딱 거기서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 20% 정도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예전에 이제 정희연 작가가 처음에 소설을 쓰고 막 이제 각광받고 할 때 이 칭릿 소설의 한 계보를 이제 가지고 와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칭릿 소설이 대체로 30대 전문직 여성들의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사랑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김애란 작가가 이제 20대들의 굉장히 지난한 어떤 그리고 궁핍하기도 한 그런 삶에 대해서 썼는데 지금 보면은 그 김애란 작품에 나와 있던 궁핍한 삶 이게 이제 30대의 삶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독립도 하고 하지만 그 삶이라는 것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 30대들의 삶을 나타내는 문학에서 나왔던 그런 밝은 빛이라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취향의 선호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시기 동안 이제 이 30대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해 왔구나. 그게 좀 이런 작품 안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더 계산적이 되고 더 영악해지고 더 주고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으면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들이 소설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딱 그
동조를 할 수 없는 음.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음.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음.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부터. 그 정의현, 김애란 두 작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정의현 작가보다 뭐 한 7, 8살, 17살 어린 게 김애란 작가이고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정도 차이 나는 게 지금 장유진 작가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정의현 작가도 재밌게 읽었고 김애란 작가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같은 시기에 데뷔 초기에 비슷한 나이대 쓴 작품들끼리 놓고 봤을 때 저는 정의현, 김애란보다 이 장유진 작가가 더 기대되고 뭔지 모르게 그 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나 아니면은 독자를 흡입하는 설정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돋보여요. 그래서 저도 방금 JYP 의견에 동의하면서 장유진 작가의 다음 작품들이 기대되고 특히 욕심을 좀 내보자면 장유진 작가가 이제 전업을 되었으니까 약간 긴 호흡에 장편을 한번 써내면 그게 제일 먼저 서점 달려가서 찾아서 읽는 독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좀 되게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정의현 작가 소설 읽을 때 나온 주인공들은 좀 어쨌든 멋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그 사람도 좀 가지고 있고 약간 선망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김애란 작가는 그 나오는 인물들이 멋있는 건 아닌데 사랑스러워. 어딘가 좀 못나고 뭐 이런저런 것 있지만 굉장히 좀 상큼하고 사람스럽고 산뜻하고 근데 장유진 작가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네,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입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만이 쓸 수 있는 그리고 표현해낼 수 있는 세계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계속 생각해 보고 될 것 같아요. 왜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읽으면서 이 공감이 안 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20%가 도대체 뭘까? 나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목은 저의 과제로 좀 남겼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같이 읽었던 사랑의 이해 네. 그거를 보면서는 YG는 그런 뭔가 약간 20%덜 공감한다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저는 약간 그 연배가 다르지만 뭔가 현실의 어떤 우리 삶의 진짜 본 모습,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않는 속마음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드러내는 측면에서는 사랑의 이해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사랑의 이해는 그 사랑의 이해에 나오는 여러 그 청춘 남녀들의 그 감정에 밀고 당기기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그냥 공감이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장편과 단편의 차이일 수도 있을 네, 그런데 일의 하고. 기쁨과 슬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뭔가 내 얘기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YG 같으면 포인트로 사서 그렇게 다시 그 현금 전환을 안 하겠죠. 소송을 걸겠죠. 나는 그렇기 때문이 나는 그걸 못하지. 못했겠지. 그래 그만뒀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인물들은 사실 그 어떤 주어지는 상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진짜 포인트 진짜 역시 평론가 역시 박평 녹음했겠지 그 회장님이 소리 지르고 할 때 녹음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여론 형성하고 지방 이렇게. 소송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막 100만 포인트 찍혀 있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노동 문제 전문 변호사랑 상의하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거네. 그래서 그 20%가 여기서 왜 이렇게 대처하는 거야? 이런 거지. 그 우리 얘기 안 했지만 그 다소 낮음에 나오는 그 무명 가수 갑자기 유튜브에서 떴는데 뭐 계약할까 말까. 너무 슬퍼요. 그것도 YG 같으면 빨리 계약했겠지. 망설이지 않고. 물 들어올 때 너 젖는다. 너 젖는다 물 들어올 때. 그럼 했겠지. 그거네요. 역시 이래서 책은 같이 읽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 공감 못하는 20%가 있는지를 이 두 분이 알려줬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댓글로 나의 의견을 남기시면 후쿠오카 좋겠어요. 가이드 제일 공감했대잖아. 그런 욕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나는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 말이죠. 이거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 번 갔다 온 일찍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한 번 갔다 와서 혼자 된 여성들이 만약에 읽는다면 이건 진짜 훨씬 더 공감하고 울면서 읽을 수도 있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 설정 잠깐 얘기할까요? 뭐 잠깐 얘기해도 간단하잖아요. 설정 네, 자체는. 그냥 멀쩡한 회사에 다니던 33살 총각 남자 직원이 있는데 과거에 약간 좀 관심 있었던 좀 짝사랑. 좋아했던 여자가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인데 뭐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결혼하고 몇 달 안 돼가지고 사고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메시지를 한번 잘 있냐 이러고 보냈더니 나 후쿠오카에 있다. 아 그러냐 일본 갔다는 소문 들었다. 뭐 이번 연휴에 뭐 하냐 나 할 일 없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 후쿠오카 가면은 그러면 뭐 맛집 소개해줄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럼요 밥도 오세요. 사줄게 오세요. 밥도 라고 된 사주고 거죠. 당연히 가이드도 해줄게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연휴 전이어가지고 덥어. 냉큼 비행기표를 산 비행기표를 거지. 사가지고 저 내일 갑니다. 그럼 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만나서 2박 3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뭐 그게 이제 설정입니다. 근사하죠. 설정 자체가 일단 단편으로는 뭐 최고죠. 드라마로 만들면 사람들이 끝까지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채널 고정 약간 볼 수 있는 홍상수 영화들. 홍상수 영화 생각나고. 느낌도 그렇죠. 조금 있고요. 네네네. 저 일의 기쁨과 슬픔 재밌게 읽은 소설집이에요. 네네. 그리고 장효진 작가 굉장히 기대되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20%의 그 공감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고민해 볼 텐데 다음에 좀 긴 호흡에 멋진 장편을 써낸다면 저는 아마 서점에 제일 먼저 가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얘기 안 했는데 마지막 작품 탐페레 공항도 저는 참 훌륭한 작품이라고 사실 감동적인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작가가 이 핀란드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본 경험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한데 혹시 나중에 박평 뭐 같이 작업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만나면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핀란드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어디 갔었냐고. 알겠습니다. 진짜 더블린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 했었는지.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아쉽다기보다는 이런 걱정. 왜냐하면 일의 기쁨과 슬픔이나 새벽의 방문자들 저희가 좀 길게 소개했던 그런 소설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책에 실린 다른 빛나는 작품들 예를 들면 탐페레 공항이나 다소 낮음이나 혹은 오늘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같은 작품들은 또 그 나름의 문제의식과 매력이 있는 소설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어쩌면 장효진 작가는 그런 대목에서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8편을 순서대로 좋은 것부터 이렇게 제일 별로인 것까지 나열하라고 숙제를 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 고만고만하게 괜찮아요. 네, 매력이 있고 심지어는 정말 짧은 그 박평이 내는데 관여하는 리터에 실린 101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도 그것조차도 진짜 짧은 그냥 옆편 소설 같은 느낌인데도 뭔가 딱 그 주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씩 맞아요. 그 설정, 컨셉 이런 것도 색깔 이런 거 다 달라서 좀 다채롭기도 하고요. 그 뒤에 정희연 작가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저 고개 많이 끄덕였거든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설명해줄 타임캡슐을 만든다면 넣지 않을 수 없는 책. 네. 자, 오늘은 장류진 작가의 첫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 읽어봤습니다. 네, 저는 표지가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판교죠. 네. 판교를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 지금 표지에 있는 이 다리가 판교입니까? 판교를 안 받아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